오늘은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오늘 토요일 그 광화문에서 제가 그 길거리에 나와 있는 양심수 석방 그 주장하는 사람들과 제가 대화를 좀 나눴던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어저께 방송한 그 이은택 씨의 태극사랑 신문에 대한 그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씩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첫째, 그 한미 정상회담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 하면, 저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저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핵 문제라든가 사드 배치 문제 이런 거를 저 자리에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임기 퇴임을 얼마 이제 남기고 이 북한 핵 문제, 사드 문제 이런 걸 완전히 확실히 매듭 짓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해결이 안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긴 했는데 지금 뭐 공동성명 발표 내용도 보면 뭐 딱 부러진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가서 딱 부러지는 얘기가 나오게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오늘도 많은 또 몇 분 만나고 저한테도 이제 그 걱정 어린 어떠한 그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요. 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방송하다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 말 수위 같은 거, 그런 말씀 좀 고맙고요. 제가 어저께 그 사죄 방송도 뭐 딱 한마디로 드렸고, 뭐 계속 또 그런 거 갖고 또 사죄한다 그것도 안 좋아요. 한번 딱 했으면 그걸로 사죄된 것이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있을 자리다, 저게. 그렇게 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매듭 짓고, 그리고 사드 문제도 완전히 매듭 짓고, 뭐 이렇게 넘어갈 문제였는데, 지금 공동성명 뭐 회담 결과 나온 거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돼서 오늘 그 광화문에서 제가 그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냐 하면, 그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이 그 잘못된 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아이들하고 제가 한 10분 정도 좀 뭐 토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썰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당신하고 내가 지금 이제 토론을 하는데,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걔네들 이렇게 그 좌판대 이렇게 이제 서 있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지는 이제 신분은 안 밝히고, 내가 우파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저 사람 뭐 보수 꼴통 아닌가 하는 편견은 가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핸드폰으로 당신하고 대화하는 거 촬영은 안 하겠지만, 핸드폰 녹음기로 좀 녹음 좀 하면서 이렇게 우리 토론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녹음은. 그래서 녹음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그러니까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고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난 언제든지 녹음할 내가 용의가 있고,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내가 서명하라면 언제든지 나는 서명할 용의가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개인 프라이버시고, 그럼 자기가 말은 하되 녹음하는 거는 캥긴다.
뭔가 좀 뒤가 구리다. 이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그러면 귀가 구리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녹음 안 하면서 대화는 하고. 그러니까 그 소위 뭐 젊은 아이들이 정정당당하고 하다고 하는데 이건 늙은 사람이 더 정정당당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면 정정당당하게 그래 녹음합시다. 내가 내 하는 말에 대해서 난 책임지겠다. 예, 잘못된 거 있으면 처벌받고 또 잘못된 거나 없다. 소신껏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예? 정정당당한 사람이지 녹음하는 건 안 된다. 그거 벌써 캥기는 거 아니냐. 내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를 이렇게 해도 안 받아들여요. 무슨 뭐 개인 프라이버시고 어쩌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 난 좀 제발 그런 애들한테 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상대방이 맞는 이야기를 하면 아 당신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당신 얘기가 맞으므로 당신 이야기에 내가 추종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자세인데 이 사람들은 이 맞는 이야기를 하면 그냥 뭐 어떻게 미꾸라지 빠져나가지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양심수 석방이란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먼저 이제 국가보안법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국가보안법은 이게 UN 인권위에서도 이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거 폐지를 권고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사실이냐? 아 요새 하도 내가 카더라 통신을 많이 들어갔고 확실한 얘기 아니면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핸드폰 이렇게 하면서 뭐 여기 있지 않냐고 이러면서 뭐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래요. 나보고 그 뭐 유엔 인권위에 그냥 그래서 알겠다고 시간 내면 검색해 보겠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일제 강점 시기에 있었던 일본법을 그것을 계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바로잡아 줬습니다. 일본법을 계수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일본법이든 러시아법이든 미국법이든 심지어 북한법이든 간에 그 법조항들을 보고 읽어보고 우리나라 정부가 아 이거는 우리나라 그 행정부인가 뭐 입법부겠죠. 입법부 이런 법제 하는 분들이 이거 읽어보고 아 이러이러한 법은 우리나라 법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우리나라 법으로 만들 수는 있는 것이다. 그거는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응? 국가의 건 주권이고 그런 걸 어떻게 일본법을 계수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냐. 일본법을 계수한다는 것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계수지. 그 내 법을 읽어보고 다른 나라의 법을 읽어보고 좋은 점을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우리나라 법으로 제정해서 공포하는 것은 그런 걸 계수한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 말을 똑바로 해야 된다. 우리가 걔네들이 뭐 나한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한 방 먹는 거죠. 이거 뭐 길 가는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얘기하는 게 아주 그냥 정연하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딱 그러니까 뭐 일본법 개수다 이렇게 하면 벌써 어떤 그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말 표현 자체가 국가보안법이 일본 강점 시기에 일본법을 개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반일 감정에 야 그럼 그 국가보안법 되게 나쁜 것이네 뭐 이렇게 선전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내가 그걸 바로 잡아준 거예요. 남의 나라 법을 읽을 자유는 얼마든지 있다. 심지어 북한의 법도 좋은 게 있으면
그 좋은 점을 따다가 우리나라 법으로 하는 게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에? 그런 걸 보고 개수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언제 일본 강점기에 그 법을 그대로 해가지고 했냐? 그거 아니지 않냐? 에? 그 점에 좋은 점이 있으면 갖다가 하면 된다 이거야. 그게 그럼 법 만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법을 만들지. 미국 법도 연구하고, 응? 뭐 무슨 러시아 법도 연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서 그 헌법으로 채택하고 좋은 조항들은 발췌해다가 집어넣고 하는 게 그게 법 아니냐? 네, 맞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맞는 이야기를 해도 뭐 또 딴소리들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뭐 아저씨 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아저씨도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자세가 전혀 없으니 우리 두 사람 사이는 좀 무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좋다. 그럼 내가 지금 국가보안법이 일본법을 개수한 것은 아니다. 개수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면 안 된다라고 한 내용을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게 맞다고 생각 안 한다면 그럼 좋다. 그냥 너와 나와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얘기를 넘어가자. 그러면 네가 내 생각에 동의 안 하겠다는데 내가 뭐 강요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너도 네 생각을 나한테 얘기해 봐야 나도 그거 안 받아들일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무익한 대화는 넘어가고 그 다음 대화를 하자. 대화할 건 많으니까. 그 다음 대화가 뭡니까? 그래서 그 다음 대화는 뭐냐 하면 이 양심수 석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양심수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을 석방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봐라. 그럼 이 사람들이 죄수가 아니라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양심수 석방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린다는 거예요. 이 연명서들을 쫙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 서명이 많이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면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냐? 그건 가능한 일이지. 대통령은 사면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야 뭐 어떻게 말리냐. 대통령이 사면하겠다는데 그거야 뭐 헌법에 규정된 그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고 맞는 얘기다. 자, 근데 질문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국가보안법 얘기가 그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뭐 내란죄를 저질렀다. 또 무슨 집시법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재판 중이냐? 재판이 끝났냐? 재판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럼 재판이 끝나서 지금 선고가 확정된 거냐? 안 된 거냐? 확정된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유죄 맞네 이 사람들이. 유죄면 감옥에 있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아직 재판이 안 끝났는데도 구속 수감한 거고, 이 사람들은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말하는 국가보안법이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간에 그거는 국회에서 입법하기 나름이고, 그건 국회 사람들이 할 문제고, 이미 입법이 끝나서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다면 그러면 그 법을 다시 국회에서 없애든지 그 다음에 할 얘기고, 지금 그 법이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재판도 끝나서 감옥에 있는 거니까 뭐가 잘못이냐. 그 법이 국가보안법이 설령 당신네들 얘기대로 잘못된 법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법이 유효하게 발효해서 재판까지 끝나서 유죄 선고가 나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법대로 한 거 아니냐. 내 말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수긍하더라고요. 이건 맞대요 그 말은.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대통령 사면권을 이렇게 종용하려고 서명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이제 나하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앞에서 안 될 거는 이제 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 또 이상한 얘기 했을 거예요. 안 되니까 뭐 사면권 얘기를 바로 하는가 본데, 예.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팻말 보면 박근혜를 사형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응?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뇌물죄 또는 그 권한 남용 혐의 그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재판도 아직 안 끝났고, 재판이 안 끝난 이상 이 사람은 무죄 추정인데도 지금 구속을 한 건데, 이렇게 유죄가 나와갖고 구속한 사람하고 같이 보면 되냐? 아니지 않냐? 응? 그리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제일 중한 죄가 뇌물죄예요. 권한남용보다 뇌물죄가 더 중벌입니다. 그러면 뇌물죄를 형법에서 찾아보면 몇 전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최고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예요. 뇌물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뇌물죄는 그 공무원의 신분에 있는 자가 범하는 신분범입니다. 공무원 아닌 사람은 뇌물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는데, 내 말이 지금 뭐 오래전에 공부한 거라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무원이 범하는 신분범입니다. 그래서, 뇌물죄의 최고 형량은 5년 이하예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예요.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라. 이렇게 저 프랑카드를 다뤄야지 왜 사형에 처하라고 하냐고?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형법전에 써 있는데 그런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면 이건 북한 뺨치는 나라 아니냐?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나는 이제 하려고 하니까 하기 전에 얘가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하고는 자기가 말한 것도 설득이 안 되고 또 선생님이 말한 거가 자기한테도 자기도 설득 당할 수가 없으니까 무익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른 시민들이 자기랑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해야 되니까 선생님한테만 이렇게 시간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나하고 너하고 대화가 안 되고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중단합시다. 선생님은 가세요. 하는 이야기는 맞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가야 되지만, 다른 시민들과 대화할 시간을 선생님이 다 독식하기 때문에 자리를 피해달라. 그거는 틀린 이야기다. 그거는 좀 편파적인 얘기 아니야. 누구는 그럼 경우에 따라서 한 사람하고 오래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에 걸로 선생님하고 자기와의 대화는 무익한 시간이니까 더 이상 연장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다.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뒤에 무슨 다른 시민들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핵심을 벗어나려고 하느냐. 핵심을 딱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다 옳으니까 이제는 이제 좀 가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더 틀렸다. 좀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 이야기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 이야기를 선생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제 대화를 그만합시다고 했지 않냐. 바로 1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선생님 이야기가 다 옳으니 이제는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지금 언어 폭력을 쓰는 거다, 나한테. 아까 얘기대로 선생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대화가 안 되니, 우리가 서로가 설득이 안 되니, 이런 무익한 시간은 중단합시다. 그리고 이제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거를 갑자기 선생님 이야기가 다 옳으니 이제는 선생님 말씀이 다 옳으니 이제 그만하시고 가세요. 이거는 갑자기 토론을 하다가 상대방 뺨을 딱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언어 폭력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교정해 주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어떤 또 젊은 여자애가 머리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예, 걔가. 걔들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걔가 듣기에도 저 아저씨 말이 논리가 정연하거든요. 나는 그 아이와 내가 내용을 따진 게 아니고 그 학생이 말하는 그 방법, 논리 전개 방법, 토론의 방식에 대해서 나는 이 방식이 틀렸다고 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걔하고 논의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그 아이를 그 아이가 모르는 거 이런 걸 좀 바로잡아 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대화를 했고 걔가 이제 뭐 다 알았으니 뭐 다 이제 선생님 말씀이 다 옳으니 뭐 그만 가세요 했는데, 내가 그걸 이제 그렇게 교정시켜서 받아치니까 뭐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알겠다고 그러고 제가 이제 오면서 그 아이의 그 여학생인데 이렇게 보니까 뭐 한 20대 얼굴이겠죠. 참 눈도 초롱초롱하고 나이도 젊고 젊은 사람이고 아주 맑은 얼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젊은 아이들을 참 올바르게 설득할 그럴 사람이 필요하고 그럴 장이 필요하다. 걔네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어떤 정의감에서 하는 얘기예요. 국가보안법이 인권 유린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나 심하게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각이 그렇게 정의감에서 시작된 겁니다. 뭐 양심수사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르는 둘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할 시간을 안 줘요. 기회도 안 주고 문을 닫고 이렇게.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 있는 것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을 깨우쳐 줘야 할 것인가, 그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은택 씨 인터뷰에서도 그분도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섭해 드릴 것이냐 하는 방법론으로 그 이은택 씨가 제시한 것은 그 뭐 광화문에 가가지고 노란 뭐 팻말 들고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규탄하는 이런 거를 해서 걔네들이 뭐 엄청 멘붕 오고 이러한 방식을 택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과연 그런 것이 메이저적인 운동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러한 논란에서 그러한 방법이 메이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제가 태극사랑 신문이라고 지금 제가 이제 발간하려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발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어쨌든 뭐 어설프나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저께
이은택 씨 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문자 메시지도 오고 댓글은 아직 제가 못 읽어봤는데 지금 뭐 계속 사람들 만나고 오늘 늦게까지 또 어디 가서 또 누구 만나고 이러고 오느라고 그걸 못 읽어봤는데요. 아마 뭐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으로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이러한 태극사랑신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어저께 이은택 씨가 이야기한 그 너무 저 우파만 보는 신문으로 한정되지 않겠냐, 뭐 아름다운 이름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런 데 대한 의견을 좀 제가 문자 메시지로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런 대안은 뭐냐,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고견을 좀 문자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 하면은 제 나름대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란 게 뭐냐 하면 그 이은택 씨와 같은 지적을 뭐 이은택 씨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신문을 준비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어떠한 그 우파인지 좌파인지 모르는 그런 이름으로 뭐 월드라든가 무슨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해서 하면서 온건파로 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보관은 뭐냐 하면, 첫째, 우리가 태극사랑신문이라는 아주 우파 성향이 딱 보이는 신문으로 확장성은 없다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들 말대로 확장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어떠한 우리의 그 우파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에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확장성이 없는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 이것을 결집을 시키고 우리가 요 결집 신문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요것을 어느 기초 단계를 쌓고 나면, 태극사랑신문이란 기초 단계를 쌓고 난 후에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확장성은 없을지 모르나 적어도 단단한 어떠한 것을 기반을 마련한 후에 그 단단한 기반 후에 그 위에서 자매지를 이제 두 번째 자매지죠. 자매지를 창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돌대가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전략은 먼저 태극사랑신문을 먼저 창간해서 기초를 다진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자매지로서 무슨 아름다운 신문이라든지 무슨 창조의 뉴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해서 자매지를 발간하면서 그 자매지는 태극사랑신문과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그 신문을 통해서 젊은 층들도 흡수하고 중도파도 흡수하고 하면서, 그러나 그 주도권은 우리가 그 주도권을 잡고 핵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쓰면서 이은택이가 말하는 그러한 확장성 있는 신문을 애초부터 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한 것은 내 노하우로 내 마음속에 깊이 이제 간직하고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여러분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나한테 그런 보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름을 이은택 씨 의견대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을 보내시길래 저에게 아무런 보관이
쉽지는 않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1번, 이은택 씨 얘기대로 처음부터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2번, 내 보관대로 처음에는 태극사랑신문이란 이름으로 창간을 시작해서 얼마 동안 기반을 다지고, 그 기반 위에 두 번째로 중도적인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신문을 창간해서, 그 신문은 이제 중도파 젊은 층들을 흡수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해 나가는 장으로 두 번째 하는 내 보관으로 할 것이냐,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고,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이 방송을 다음 주에 신문 발간이 뭐 한 며칠 조금 더 다음 주까지는 하려고 그랬는데 한 3, 4일 더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의견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려서 만약에 그래도 이은택 씨 의견을 지지하는 쪽이 많다 그러면, 제가 그걸 수렴한다 그러면, 뭐 이미 이제 그 신문사 등록은 다 마쳤기 때문에 가서 뭐 이름만 바꾸는 건 뭐 금방입니다. 그냥 가서 우리 뭐 태극사랑 신문을 무슨 뭐 아름다운 신문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뭐 그냥 신청서 내면 뭐 다음날 되는 거니까 그거는 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름 바꾸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째, 이은택 씨 의견대로 뭐 아름다운 신문, 뭐 바른 신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은택 씨 얘기대로 전략이 노출되지 않는 걸로 할 것이냐. 두 번째, 제 의견, 제 보관. 처음에는 태극사랑 신문이란 이름으로 견고하게 우리의 보수층을 집결시키는 다소 확정성이 없는 걸 한 후에, 그 기반 후에 두 번째 창간을 하면서 자매지를 창간하는 거죠. 별도의 자매지를 만들어서 그거는 뭐 아름다운 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도권을 우리가 쥐면서 나가는 방법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다른 이야기도 좀 몇 개가 있었는데 너무 산만해지면 좀 곤란하니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태극신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답변합니다. 태극신문은 우리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정론지를 지향하고, 그것을 목표로 처음에는 주간이나 2주간 정도로 발행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점점 사세가 확장되어 가면 매일 신문을 목표로 지금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발간하기 위한 태극사랑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거기에 대한 주식을 한 주당 500원에 주식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극신문을 창간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국민참여 주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595137-01-001768 595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태극사랑 주식회사 5951-01-001768 이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한 주당 500원이니까 한 주당 500원입니다.
그러면 100주를 사면 5만원입니다. 그건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송금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 또는 문자로 성함, 보낸 액수,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입금이 되면 제 핸드폰에 바로 뜹니다. 누가 얼마 입금했다. 그게 뜨고 주소는 안 뜨니까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얼마를 보냈고 주소가 어떻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분은 안 알려줘도 됩니다.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주주명부에 특정이 되니까 그건 관계없고요. 뭐 주민등록번호 알려줘도 괜찮다 싶은 분은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주식 명의 개서 태극사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도장 꽝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것이 주주 자신의 그 주식 명의 개서가 됩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저에게 저를 개별적으로 후원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 따뜻한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로 받았는데요. 또 어떤 분은 새마을금고가 이 캐시 기계 그게 안 나온다. 그래서 보낼 수가 없다. 다른 은행 계좌를 알려달라. 이래서 국민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812-21-0374-284 예금주는 고승근입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30-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3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극사랑 신문 무료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태극사랑 신문을 보고 싶은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하고 주민등록증을 한 면을 복사하셔서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죠.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고 연장자 순으로 적정한 명수를 우리가 선택해서 다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가능한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이 신문을 못 보게 되지는 않도록 무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우송해 드릴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심사해서 무료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 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스위프트 코드,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입니다. CZNBKRSE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그 계좌에서 국민은행 595137 그 계좌 있지 않습니까? 이 계좌로 해외에서 송금하려고 하는데 스위프트 코드를 몰라서 송금이 안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셔서 요거를 스위프트 코드를 치면은 해외에서 송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아서 방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꼭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 또 자기 요즘 많이 어렵죠. 생활하는 게 어렵고 전국도 어렵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좋습니다. 어떤 용건도 좋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는 자꾸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과 장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메일과 사서함에 대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서함을 할 줄 모른다, 사서함으로 보내세요, 우리가 사서함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메일은 무엇인지 아실 거고요. tenor88@nave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이메일로 보낸 것도 문서의 효력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그걸 내가 출력을 하면 그건 이제 이메일 주소가 딱 정해지니까 그거는 확정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장 또는 진정서 또는 진술서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그런 것을 이메일로 보내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서함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사서함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는 안 해봤대요. 그래서 사서함이란 것은 편지를 받는 주소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집 주소로 보내면 그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딱지를 붙여놓고 갔다가 3번 배달이 안 되면 그대로 반송되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서함을 내가 우체국에 개설을 하면 편지가 그 우체국 사서함으로 오는 거예요. 이 주소.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이렇게 내가 개설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체국에 그 주소가 박스가 있습니다. 사서함 박스가. 그 키를 내가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리로 편지를 보내면 편지함 속에, 그러니까 편지함이 우체국에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로 편지가 배달이 되면 내가 가서 내가 열쇠를 열고 나한테 온 그 배달물들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든 없든 항상 우체국은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서함이라는 게 특별한 제도가 아니고 그냥 주소를 말합니다. 외우기도 좋은 거예요.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그러니까 사서함이라는 것은
편지를 받는 주소를 말합니다. 그 주소를 특별히 사서음을 하라는 특별한 개념이 아니고 이리로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 이렇게 편지를 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태극사랑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 26명 모여서 창단이 되었고, 계속 또 더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010-8213-4100 총무님 전화입니다. 총무님 전화번호에다가 연락하셔서 참여 여부를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010-8213-4100입니다. 총무님 전화번호. 연습 시간은 토요일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1시간 하고,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1시간 정도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교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친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 010-8213-4100으로 대한민국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